어제 국방부가요, 북한의 스커드 노동 미사일, 또 더 나아가서 SLBM, 그리고 이 방사포 등을 24시간 감시하는 그린파인 레이더라는 한국에서 전자파가 가장 강한 레이더를 어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전자파 측정을 했습니다. 자, 이 그린파인 레이더라는 것은 사드보다 두세 배 전자파 출력이 강한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가 4년 전에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레이더가 전자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보다 탐지 거리도 200km가 더 깁니다. 사드 한국에 갖고 오는 것은 종말 단계 사드이기 때문에 600에서 800km 탐지 거리인데, 이 그린파인 레이더는 800에서 1000km입니다. 중국은 그러면 800에서 1000km면 이 그린파인 레이더도 중국을 탐지하고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 그린파인 레이더가요, 충청권의 공군기지에서 지금 운용이 되고 있었는데, 두 대씩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충청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이 1000km 레이더 탐지 거리가 있는 것이 운용이 되었다면, 서해 쪽으로 돌리면 중국의 본토에 산둥반도부터 시작해서 요령성이라든지 그 일대가 이 탐지 영역이었을 거 아닙니까? 백두산도 탐지 영역이고요. 그런데 왜 중국은 그린파인 레이더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자, 이 그린파인 레이더가 출입 통제 거리가 사드의 5배라는 겁니다. 전방 100m인데 이거는 전방 520까지 출입 금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24시간을 갖다가 이거 지금 사드는 필요할 때 가동한다는데, 이거는 24시간 틀어놓고 있는 레이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이 레이더 때문에 주민이나 장병이나 가축이 이상이 생겼다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레이더가 있는지 없는지도 대부분 다 모른 채 지나갔을 겁니다. 30m 앞에 전자파를 측정해 보니까 허용치의 4.4%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페이트리엇 미사일, 지금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죠. 이 레이더 40m 앞에도 전자파가 허용치의 2.8%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유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유해성의 핵심이 전자파 아닙니까? 그 뭐 전자파가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허용치 4.4%, 허용치 2.8%, 허용치 0%도 어제 측정하니까 거리 따라서 전부 그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이라는 것은 사드가 무슨 이 그린파인 레이더나 페이트리엇 미사일 레이더하고는 다른 또 다른 종류의 강한 전자파를 별도로 쏩니까? 왜 이렇게 무지한 난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성주 군수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괌 기지 가서 안전 측정해보자. 그래, 안전 측정해보십시오. 안전 측정해보고 사드 참여될까봐 그리 겁이 나는 모양인데, 안 그러면 이번에 머리 깎고 다들 삭발하고 나섰어요. 군세도 약하고 수박하고 참외로 사는 성주군이 이번 기회에 정부로부터 매년 한 수백억씩을 지원금을 좀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뭐 사드가 되면 그 주변이 개발 제한 구역이 돼서 주변에 무슨 재산상의 이익을 손실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럴 수 있는 거다. 아니, 사드가 지금 배치가 된다고 주변이 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만듭니까? 지금 거기 공군부대에서 미사일 방공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미사일 방공 기지 정도의
거기도 못 들어가도록 일정한 부분부터 철조망을 치고 있을 겁니다. 보안 때문에요. 보안 때문에. 방공기지에 밤에 누군가가 접근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류의 기지는요, 제가 탄약사령부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군수가 장비계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요. 모든 탄약사령부 주변에는 한마디로 위병소를 설치하고 철조망을 둘러서 다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방공포대, 거기에 호크 미사일이라든지 중요한 지대공 미사일 장비들이 있는데 거기에 주변에 쭉 둘러서 철조망을 치고 경비 중대가 24시간 교대로 경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말고 더 이상 그 정도 그리면 충분하지요. 뭘 더 이상 개발 제한 구역으로 만들어서 재산상의 불이익이 오도록 하겠습니까?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 사드 레이더 앞에 자기가 직접 한번 세워서 유해성을 입증하겠다고 성주 지역 주민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 밑에 집을 사서 거주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과간이지 않습니까? 툭 하면 동남권 신공항대 한번 보십시오. 가덕도로 오라, 밀양으로 오라 해가지고 삭발해대고 머리띠하고 옆에 어깨띠하고, 정말로 진짜 저는 대한민국의 저 님비현상이나 또 지역 이기주의, 자 그래서 그렇게 사드 반대를 해대더니만 대구에 도심에 있는 공항을 밖으로 이전을 갖다가 해버렸습니다. 결국 사드 TK 지역 배치된다고 대구가 공항 이전을 외곽으로 해버리는 식으로 재미를 보는 식으로 바꿔먹은 겁니까? 자, 사드 반대급부로 대구 공항 이전 요청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공항 이전한다고 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얼마나 또 몇천억 몇 조가 되겠습니까? 그래가 거기 개발하면 또 돈 버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진짜 이 국가를 위해서요, 헌신해야 될 사회지도청이나 한마디로 상류층들,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유지라는 사람들, 토라는 인간들이 진짜 몽매한 지역 주민들을 끌어들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데모하는 행태가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은 성주 참외를 계속 먹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국어를 모르는 사람도 아닐 거고 미국에 와서 혀가 짧습니까? 그러면 사드가 성주에 배치가 되면 성주 참외를 계속 먹을 수 없습니까? 성주 주민들이 사드가 배치되면 클린 성주의 이미지에 먹칠을 해서 참외 농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을 했다고, 그 말을 가지고 그래 정당의 최고 책임자가 성주 참외를 계속 먹고 싶다 이럽니까? 이분 이러면서요 또 뭐라는 줄 압니까? 굉장히 위중적이고 위선적이에요. 괴담으로 국민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에 휩쓸려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 과학적 근거가 약한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 허위로 밝혀지면 자신들의 주장 전체가 신뢰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전자파가 별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근히 말은 괴담을 전파시키거나 괴담을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은 은근히 성주 참외를 계속 먹고 싶다 말로, 성주 참외 다 팔았다 말로 말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은 추측에 기반을 둔 괴담으로 야당이 굴린 궁지에 몰린 적이 수차례가 있다. 그래서 사드 배치에 관한 논쟁은 경제 악영향 여부에 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드의 인체 환경 유해성 관련 주장은 박지원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의원이나 당직자들이 이런 추측성 얘기를 SNS에서 함부로 유포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으로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괴담을 만들어내는 행동을 하지 마라고 지시했다 이래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면 이제 유해성 논란은 그만해야지요. 야당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더라도 성주 참외가 유해성이 있을 리는 없습니다 하고 입에다가 성주 참외 하나씩 깨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될 사람이 성주 참외 다 팔았다, 성주 참외 계속 먹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유해성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입증된 게 없으니까 함부로 전파하지 마라, 한 입에 이 두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뭡니까? 나는 선동을 하지 않았다, 유해성을 가지고. 그렇지만은 나는 애매하게 말로 계속 선동을 하고 싶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요, 정말 이 괌 기지까지 몰려가가 어디에도 한번 공개하지도 않은 이런 어떤 괌 기지를, 사드 기지를 괌 개방을 해서 전자파 책정하고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이 한국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일부 언론들요, 뭐 JTBC 또 뭐 뷰스앤뉴스 이런 데서 보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일본의 교가미사키 사드 레이더 기지에, 사드 먹고 레이더 기지만 있죠, 발전기를 틀어대서 소음이 500m 밖에도 나가서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발전기 소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목을 어떻게 달았는가 이야기해 볼까요? 괌의 사드 요원이 살 수 있는 건 2마리 돼지뿐이다 했다고. 사드 배치되면 마치 전부가 다 죽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1월 미군 성조지는 해군 행지 괌 사드 포대 현지 러퍼 기사에서 발전기의 경험이 작은 마을을 다 덮어버린다. 사드 운영 요원은 성조지와 인터뷰에서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건 돼지뿐이다, 2마리 돼지뿐이다며 사드 포대 근처에는 사람이 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일까요? 자, 제목 다른 언론들 한번 볼게요. 자, 고발뉴스라는 데도 살 수 있는 건 돼지 2마리 뿐이다. 그 다음에 이런 류의 보도를 한 언론들이 돼지 2마리라고 제목을 달한 언론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번 봅시다. 괌의 사드 주민들, 일본 괌의 사드 주민들 1km 떨어진 곳도 굉음지옥, 구토의 어지럼증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 보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성조지 기사 원문을 보면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말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살기 어렵고 살 수 있는 것은 돼지 2마리 뿐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돼지만 2마리 산다는 것도 다 위험해서 다 도망가리거나 죽어버린 게 아니라 외딴 밀림에 있는 부대다. 주변의 생물이라고는 이렇게 눈을 뜨고 찾아봐도 돼지나 가끔 왔다 갔다 하는 한적한 데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런 거를 원문 확인하지도 않고요, 하나가 소개를 하면 전부 따라서 뺏겨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5km 떨어진 해변에요, 한국 사람이 가면 90%가 그 해변을 가서 관광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드 레이더 직진 방향입니다. 괌의 제일 북쪽에 있는 야생보호 해변이고요, 야생동물 보호 해변이고요, 그 바로 뒤쪽이 사드가 있는 앤더슨 기지입니다. 자, 이렇게 왜곡된 이야기를 해대면요, 어떻게 한마디로 여론이 정상으로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또 광우병 세월호 장갑차 사건처럼 해대고 싶습니까? 또 이번에 개망신을 한번 당하고 싶습니까? 참, 이 나라는요, 모든 논쟁이 핵심을 향해서 하나하나 토론이 되는 게 아니라요, 지식인들이 썩어 빠져버려서 선동과 왜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언론 기자쯤 되면
적어도 원문을 확인하고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했는가라는 뉘앙스도 정확하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밀리에 운영되어야 될 주요 대공 레이더 기지가 공개가 되고 기자들한테 장관이 전자파를 직접 쐬보겠다고 하고 괌에 미군 기지를 공개하고 가서 거기서 전자파 측정하겠다고 하고 외국 보도가 관행인데 또 절반은 그게 맞다고 믿는 썩은 나라에서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